그 통장 숫자 정말 괜찮은 건가요? 이른 아침 아직 커튼이 쳐진 거실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햇살이 식탁 위의 통장 잔액 화면을 비춥니다. 한 어르신이 돋보기를 고쳤으며 숫자를 다시 들여다봅니다. 옆에 앉은 아내가 조용히 묻습니다. 이번 달도 빠듯하겠네. 어르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창밖의 아침 하늘을 바라볼 뿐입니다. 이 장면이 낯설지 않으신가요? 아니, 어쩌면 바로 오늘 아침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열심히 일하고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이제 좀 쉬어야지 싶었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매달 통장을 열어보는 일이 두려워집니다. 아끼면 되겠지, 조금만 더 절약하면 되겠지 하고 버텨왔지만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안심이 되는 건지 구체적인 숫자를 알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는 알고 싶지만 막상 꺼내기가 두려웠던 바로 그 주제입니다. 70대에 도대체 돈이 얼마나 있어야 노후를 제대로 살 수 있는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사람답게 품위 있게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막연한 불안 대신 통계와 수치, 그리고 실제 살아가는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정확한 현실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통계청이 2024년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은퇴 가구의 월 평균 실제 소비 지출액은 약 170만 원입니다. 그런데 같은 해 국민연금공단이 조사한 70대 부부의 적정 생활비, 즉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돈은 월 235만 원입니다. 170만 원과 235만 원. 두 숫자 사이에 60만 원이 넘는 간격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 수많은 어르신들이 매달 허리를 졸라매며 메워야 하는 현실의 구멍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것이고 그 차이가 실제 삶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지금 준비 중인 50대, 이미 은퇴한 60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70대 어르신들이 이 현실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반드시 알게 되실 겁니다. 단순한 숫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의 품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노후 준비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영상 하나가 막연한 두려움을 걷어내는데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최소 생활비와 적정 생활비의 진짜 차이. 둘째, 지역별 생활비 격차와 생활비가 실제로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셋째,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노후 자금 점검과 준비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를 놓치지 않고 함께 살펴보시면 오늘 이후 노후에 대한 시각이 분명 달라지실 겁니다. 170만 원으로 한 달을 산다는 것의 의미. 경기도 수원에 사는 박정호 씨, 올해 73세입니다. 33년간 중소기업의 회계 담당자로 일하다 5년 전 은퇴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월 87만 원, 기초연금은 32만 원을 받습니다. 합치면 119만 원. 아내 이순자 씨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 별도 수입은 없습니다. 둘이 합쳐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은 119만 원뿐입니다. 박정호 씨는 조용히 말합니다. 아파트 관리비에 전기세, 가스비, 통신비 내면 40만 원이 훌쩍 넘어요. 거기다 먹는 것도 아껴야 하고 병원은 아프면 못 가는 거지 맘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부족분 50만 원은 그나마 조금 남겨둔 퇴직금 통장을 조금씩 깎았습니다.
하지만 그 통장도 3년이 지나면 바닥날 것 같다고 그는 고개를 숙입니다. 박정호 씨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통계청의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58.3%가 소득에서 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입니다. 그 연금 수령액의 중앙값은 월 65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납부한 장기 수령자의 평균 수령액도 2024년 기준 월 98만 원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이 돈만으로 한 달을 두 사람이 살아야 한다는 것은 숫자로 보면 이해가 가지만 실제로 그 삶 속으로 들어가 보면 얼마나 빠듯한지 숨이 막힙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이경자 씨 68세입니다. 남편은 3년 전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매달 기초연금 33만 원과 남편이 남긴 국민연금 유족연금 45만 원, 합쳐서 78만 원이 수입의 전부입니다. 아들 내외가 간간히 용돈을 보내주지만 그것도 부담될 것 같아 자꾸 손 내밀기가 미안합니다. 이경자 씨는 요즘 전기를 아끼려고 낮에는 형광등을 끄고 지냅니다. 냉방은 엄두도 못 냅니다. 작년 여름엔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다 왔습니다. 죽을 뻔했는데 병원비가 무서워서 빨리 퇴원했어요. 그녀가 담담하게 꺼내는 이 한마디가 오늘 이 영상의 주제가 얼마나 절박한 문제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전라북도 전주에 사는 최종길 씨는 올해 76세입니다. 공무원으로 30년을 일하고 퇴직한 덕에 공무원 연금으로 매달 약 180만 원을 받습니다. 주변에서 보면 제법 여유 있어 보이는 편입니다. 실제로 최종길 씨 내외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외식을 하고 경로당 회비도 내고 손주들 용돈도 가끔 챙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길 씨도 걱정이 있습니다. 바로 의료비입니다. 저는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3가지를 먹어요. 한 달 약값만 9만 원이고 주기적으로 정형외과, 내과, 안과 다 다녀야 해요. 병원비 합치면 한 달에 20만 원은 나가요. 게다가 작년엔 아내가 허리 수술을 받아 수술비와 입원비로 380만 원이 한꺼번에 나갔습니다. 그 한 번의 지출로 반년치 여유 자금이 사라졌습니다. 이 세 분의 이야기는 서로 다르지만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생활비가 기대보다 훨씬 빠르게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국민노후보장 패널 조사에 따르면 70대 부부의 월 평균 최소 생활비는 약 172만 원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생존의 마지노선입니다. 식료품을 사고 아파트 관리비와 공과금을 내고 교통비와 필수 통신비를 해결하면 거의 남지 않는 돈입니다. 큰 병에 걸리지 않고 특별한 이벤트가 없다는 전제하에 겨우 의식주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평범하게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얼마나 필요할까요? 같은 조사에서 70대 부부의 적정 생활비는 월 235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235만 원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외식을 하거나 오래된 친구와 차 한 잔을 나누거나 소소한 취미 활동을 즐기고 자녀나 지인의 경조사를 챙길 수 있는 비용이 포함됩니다. 생존을 넘어서 사회적 인간으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돈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뼈아픈 현실을 마주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통계청 2022년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은퇴 가구의 실제 소비 지출액은 월 평균 약 170만 원이었습니다. 희망하는 적정 생활비 235만 원과 현실의 지출액 170만 원. 두 숫자 사이의 65만 원 차이는
단순한 금액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달 한 번의 외식을 포기하고 손주의 생일 선물을 망설이고 아파도 병원 대신 약국을 먼저 찾는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진 숫자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은퇴 가구들이 원하는 삶이 아닌 버텨내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우리는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가? 지금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이 돈을 못 모아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오늘 그 원인을 5가지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지역별 생활비의 심각한 격차입니다. 앞서 전국 평균 적정 생활비가 235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숫자는 전국 평균일 뿐입니다. 한 조사에서 50세 이상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서울에 거주하는 부부의 적정 생활비는 월 337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역시 지역은 월 299만 원, 그 외 시군 지역은 월 284만 원이었습니다. 서울에 사느냐, 지방 소도시에 사느냐에 따라 필요한 노후 생활비가 무려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차이 납니다. 수십 년간 서울에서 살아온 분들이 노후에 갑자기 생활비가 싼 지방으로 이사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사회적 관계망, 자녀와의 거리, 의료 인프라까지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서울 거주 노인 가구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100만 원 이상을 더 확보해야 그나마 평균적인 삶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의료비의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70대가 되면 신체 노화는 거스를 수 없는 현실입니다. 대한노인병학회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의 약 87.2%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골다공증, 치매 전 단계까지 이 질환들은 한 번 생기면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지출입니다. 문제는 이 의료비가 꾸준히 오른다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이 강화되었다고 하지만 비급여 항목, 상급병실료, 간병비까지 포함하면 큰 수술 한 번에 수백만 원이 순식간에 나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노인복지법인 한마음복지재단의 한 사회복지사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게 갑작스러운 입원이에요. 평소엔 어떻게든 버텨가시는데 배우자 한 분이 쓰러지시거나 수술을 받으시면 그 한 번으로 몇 년치 비상금이 사라지거든요.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세 번째 원인은 노후 준비를 시작한 세대의 구조적 한계입니다. 지금 70대 어르신들은 1950년대 초반에서 1960년대 초반 사이에 태어난 분들입니다. 이 세대는 한국 경제가 급성장하는 시기를 살았지만 동시에 외환위기 1997년, 금융위기 2008년을 겪으며 노후 준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세대이기도 합니다. 특히 외환위기 당시 명예퇴직이나 정리해고로 경력이 끊어진 경우 원래 계획했던 퇴직연금 적립 기간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이 세대는 자녀 교육비에 가장 많은 돈을 쏟아부은 세대이기도 합니다. 1980년대와 90년대의 교육열은 가계소득의 상당 부분을 교육비로 전환시켰고 정작 본인의 노후를 위한 저축은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본인은 부모를 봉양하면서 동시에 자식을 교육시키면서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할 여력이 없었던 세대, 그것이 지금의 70대입니다. 네 번째 원인은 국민연금 제도의 성숙 부재입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의 70대 어르신들은 제도 초기에 연금에 가입하거나 심한 경우 아예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분들도 있습니다. 충분한 가입 기간을 확보하지 못한 채 은퇴한 경우 연금 수령액이 극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 중 월 50만 원 미만을 받는 수급자가 전체의 약 36.8%에 달합니다. 생존을 위한 최소 생활비 172만 원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돈으로 살아가야 하는 어르신들이 전체 수급자의 3분의 1이 넘는다는 현실은 제도적 공백이 얼마나 깊은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인간적 유대와 관계 비용의 간과입니다. 많은 노후 준비 계획에서 가장 쉽게 빠뜨리는 항목이 바로 관계 유지 비용입니다. 친구와 밥을 먹고 명절에 손주들 용돈을 쥐어주고 이웃 경조사에 봉투를 내고 마을 경로당 회비를 내고 이런 지출들은 단순한 소비가 아닙니다. 인간이 사회 속에서 존재감을 유지하고 외로움을 막고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관계 유지 비용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최소 생활비조차 빠듯한 상황에서 이 비용을 감당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지인의 결혼식에 가지 못하고 친구들 모임에서 빠지고 손주 생일을 그냥 전화로만 때우는 상황이 반복될 때 그것이 쌓여 노년의 우울과 고독으로 이어집니다. 경제적 빈곤이 사회적 빈곤으로, 사회적 빈곤이 정신적 빈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이것이 바로 노후 생활비 부족이 만들어내는 가장 잔인한 결과입니다. 이쯤에서 기존의 통념 하나를 뒤집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욕심 없으니까 조금만 있어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172만 원으로 살아보면 그것이 욕심 없는 삶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을 조금씩 포기해 나가는 삶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의료비가 무서워 아픈 것을 참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미안해서 집 안에만 있고 밥 한 끼를 대접하고 싶어도 통장 잔고가 걱정되는 삶. 그것은 검소한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서히 존엄을 잃어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막연하게 적게 쓰면 되겠지가 아니라 실제로 얼마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향해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뒤집어 봐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체념입니다. 지금 60대라면 어쩌면 70대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아직 일을 할 수 있고 자산을 재정비할 시간이 있고 연금 수령 전략을 최적화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70대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지출 구조를 점검하고 가용 자원을 파악하고 복지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들, 아까 그 식탁, 그 부부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 사람이 함께 통장 내역 대신 메모지를 펼쳐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숫자가 두려운 게 아니라 숫자를 마주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표정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3가지, 5가지를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은 나의 실제 지출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한 달에 200만 원쯤 쓰겠지가 아니라 지난 3개월간의 실제 지출 내역을 꺼내보세요. 은행 앱에서 통장 내역을 출력하거나 카드사 명세서를 들여다보면 됩니다. 그것을 크게 4가지 항목으로 나눠보세요. 첫 번째는 고정비용 관리비, 공과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세금 등입니다. 두 번째는 식비와 생필품비, 세 번째는 의료비, 네 번째는 관계유지 비용과 여가비입니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어디서 세고 있는지, 어디를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가 더 필요한지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첫 번째 작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노후 설계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실천은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제도를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하지 않은 복지 혜택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2024년 기준 최대 월 34만 1,0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도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면 제가 서비스나 시설 서비스를 훨씬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바우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의료급여 제도, 주거급여 등 소득 수준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제도들이 다양합니다. 주민센터 복지 담당 직원에게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하고 한 번만 물어봐도 생각지도 못한 혜택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세금을 내며 만들어 온 제도를 이제 돌려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실천은 의료비 충격을 대비한 비상자금 확보입니다. 앞서 최종길 씨의 사례에서 보셨듯 예상치 못한 수술이나 입원은 몇 년치 여유 자금을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최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비상의료준비금을 따로 떼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돈은 은행 정기예금이나 CMA 계좌에 넣어두고 다른 생활비와 섞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지금 그 여력이 없다면 실손의료보험의 갱신 여부와 보장 내용을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오래된 실손보험은 보장 이후에서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최근에 갱신했다면 보장 내용이 줄어든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실천은 연금 수령 전략의 최적화입니다. 이것은 특히 아직 연금을 받기 시작하지 않은 60대 초반분들께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연금은 조기 수령할 경우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감액됩니다. 반대로 연기 수령을 선택하면 1년 늦출 때마다 7.2%씩 증액됩니다. 즉 65세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을 70세까지 미루면 무려 36%가 늘어납니다. 건강 상태와 가족력, 다른 소득원의 유무에 따라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건강하고 다른 소득원이 있다면 연기 수령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나 가까운 지사에 가시면 맞춤형 상담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실천은 그리고 이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실천입니다만 관계를 유지하고 삶의 의미를 붙잡는 것입니다. 노후에 돈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매일 아침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이유를 느끼는 것입니다. 돈이 부족하면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고 싶어집니다. 모임에 나가면 밥값 걱정이 되고 경조사에 가면 봉투 생각이 먼저 납니다. 하지만 이 외로움의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돈이 조금 모자라도 사람들과 함께하는 방법은 반드시 있습니다. 동네 경로당, 복지관의 무료 프로그램, 함께 걷기 모임, 종교 공동체 이런 곳들이 돈 없이도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습니다. 사람과의 연결이 곧 건강이고 건강이 곧 의료비 절약이 되는 셈입니다. 지금 50대라면 아직 가장 많은 선택지가 열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10년간 매달 50만 원씩 저축한다면 6천만 원이 모입니다. 거기에 이자와 투자 수익까지 더해지면 훨씬 든든한 노후 자금이 됩니다. 지금 당장 가계부를 꺼내보시고 비상금 통장을 새로 만들어 보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그날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가 달라지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미 70대라면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준비가 부족했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격동의 시대를 살면서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느라 정신없이 달려온 삶이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남은 자신의 시간을 위해 조금 더 소리를 내어도 됩니다. 복지 서비스를 찾아도 되고 지원을 요청해도 됩니다. 그것은 당당하게 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채널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한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주변의 어르신 한 분에게 이 내용을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이 계신다면 부모님께, 이웃 어르신이 계신다면 그분께, 이런 제도가 있어요. 이렇게 준비하면 돼요라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한 달 생활비 목표가 얼마인지, 지금 노후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시면 제가 직접 하나하나 읽고 답글 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채널을 살아있게 만드는 가장 소중한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이야기는 즐거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숫자는 냉정했고 현실은 뼈아팠습니다. 172만 원, 235만 원, 337만 원, 그 숫자들이 마음에 무겁게 남아있을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현실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두려움의 시작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숫자를 마주한 용기 있는 당신은 이미 그냥 불안만 느끼는 사람보다 한 걸음 앞에 있습니다. 알아야 준비할 수 있고 준비해야 누릴 수 있습니다. 평생을 일하고 키우고 버텨왔습니다. 이제는 그 삶의 마지막 장을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써내려갈 차례입니다. 겨우 생존하는 노후가 아니라 웃으며 누리는 노후를 위해 오늘부터, 지금부터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노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